자, 겨울철입니다. 네. 겨울에 한 복판에 왔어요. 네. 오늘 그 인터넷 확인하다 올겨울 날씨는 어떠냐 한번 네. 확인했더니 뭐 예년하고 비슷하다. 강수량 어떤 예년하고 비슷하다. 네. 예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맞아요. 매번 추운 것 같아요, 그냥. 아니 예년과 네. 비슷하다. 예년하고 똑같다. 예년하고 강수량 눈 비슷하다. 예년에 어땠을까? 여러분 기사 쓸 때 좀 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건강 어떠세요?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나 비슷한 얘기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 감이니까 사실은. 근데 겨울만 되면 네.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어떤 건가요? 뼈 아프신 분들은 그냥 겨울이 더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겨울형이고 동양 사람은 여름형이래요. 아. 그래가지고 겨울에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아. 뼈와 겨울, 허리와 겨울 이거를 잡아주실 우리 장군님이 계십니다. 어떤 장군이 분이신가요? 아니신데 조상이 네. 우리 이동엽 척추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24번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겨울 되면은 진짜 허리 아픈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냥 두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사실 일반적으로 척추는 인구의 한 90%, 95% 이상 극심하게 아프다가 지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러려니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방사통이나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데 두시면 안 되고요. 네. 잠깐 허리가 아프고 삐끗한 거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뭐 목욕이나 찜질하시면 되는데 이제 퍼져나가는 증상, 전이되거나 퍼져나가는 방사통이 있으면 예. 반드시 병의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치료하고 검사하시길 권합니다. 네. 아니 뭐 만난 김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네. 제가 겨울철 되기 10월, 11월 이렇게 추워지잖아요. 네네. 그때만 되면 허리가 어느 날 하더니 그냥 근육이 아파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해. 돌아눕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이러고 다니다 또 풀어지고. 예. 아. 그게 왜 그런 건가요? 어떤 뭐. 근데 저 같은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진짜 많아요. 예. 많이 특히 봤어요. 가을, 초겨울 쪽. 네. 그러니까 늦가을, 초겨울 쪽에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피순환도 안 되고 특히 뼈나 인대로 가는 순환이 안 되면서 날씨가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 증상이 생기는데요. 네. 갑자기 그때 이제 김장을 막 어르신들 하시고 네. 또 골프나 추운 데서 운동하시다 보면 갑작스럽게 연중 행사처럼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예요. 근데 저는 뭐 김장을 안 했고 네. 뭐 부자 얘기한 바로 뭐 기억자 그건데 뭐 그 얘기해봐야 별로 사랑도 못 받고 저한테는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저한테 아프신 분들 이 시간에 전화 주시고 0266-0114번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전화 전화가 연결이 벌써 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전화 연결하고 또 네.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가 예. 이렇게 불편하신가요? 아, 허리가요. 네. 따끔따끔 하면서 좀 냉하다고 그러나? 네네. 그러면서 양쪽 무릎이 전기 오듯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예예. 뭐 그럴 때 이렇게 막 쫙 퍼지는 느낌? 네네. 그리고 이제 발 뒤꿈치가 이제 한참 됐어요, 그거는. 네네. 좀 땡기듯이, 네. 전기 오듯이 그렇게 약간 그러거든요. 아, 심하지는 않고. 걸음 걸을 때 특히 심하세요, 혹시? 걸음 걸을 때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머님? 55세요. 검사는 특별히 안 하셨고요. 아직 못 해봤어요. 예. 무릎 자체만 아픈 것들은 무릎 자체에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목이나 뒤꿈치까지 퍼져 내려간다든지 좀 이렇게 방사되는, 그러니까 좀 퍼져 나가는 증상이라면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의 방사통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주 심하지 않으시면 조금 뭐 사우나나 찜질 같은 거 반신욕 해보시고 조교 해보시다가 보시다가요. 만약에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두 가지 검사가 있는데요. 척추 신경을 보는 MRI가 있고 그 다음에 근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검사를 해보시면 원인이 허리에서 내려오는지 골반에서 내려오는지 또는 발바닥이나 무릎에서 내려오는 그 말초 신경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어머님 기억하세요? 근전도 검사하고 근전도 검사요? 예, 그 다음에 허리 신경 보는 MRI. 아, 그 두 가지 허리 검사를 신경. 예, 두 가지 검사를 해보시면 진단할 수 있을 거니까 조금 한 몇 주 보시다가요.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단을 해보시되 만약에 통증이 심하지 않는데 힘이 빠지는 게 있어요, 가끔. 뒤꿈치를 못 든다든지 걸을 때 약간 접질리듯이 힘이 좀 빠지는, 즉
통증이 약한데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생기면 그것도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예. 근데 무릎이 네네. 이게 전기 오기 전에 네네. 무릎이 약간 겹들린 것처럼 네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몇 번. 털썩 주저앉듯이 힘이 빠지시면 그거는 조금 그 정도는 아니고 예, 그러세요. 약간 겹들린 것처럼 그러면서 또 조금 있다 이렇게 움직이면 괜찮고. 근데 무릎 쪽은 또 다른 무릎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렇지도 들긴 않습니다. 하는데. 왜냐면 예. 무릎 관절염이랑 허리에서 내려오는 거랑 그 같이 짬뽕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무릎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걸 조금 2, 3주 보시다가 계속 증상이 지속되면 네. 신경외과 선생님 찾아가셔가지고요. 예. 구별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근전도 검사하고 허리 예. 신경 찍는 네. MRI 꼭 찍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판정이 되시면 어느 병원인지 가까운 병원 전병 가서 하시고 그리고 판정되면 다시 한번 또 전화 주세요. 네. 저희가 또 전화 받아드릴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자, 우리나라 말이 참 좀 다양해. 무릎, 허리가 좀 맹하게 아프다. 네네. 우리 선생님도 그 짬뽕 돼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게 참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계속 그러셔도 돼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이거 아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좀 됐어요. 좀 된 게 얼마나 됐는지. 그러면 어떤 분은 몇 달 된 것도 좀 됐다 그러시고 네. 몇 년 된 것도 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니, 많아요. 환자분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다가서려면 진짜 짬뽕 같은 얘기 자주 하셔도 저희 구수하잖아요. 구수한 게 좋습니다. 저희 그런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저 환자 앞에서 영어 막 쓰고 막 이러시면 환자들 주눅들어서 말도 못해요. 그럼요. 그럼요. 이게 다 편하게 전화 소통의 주시면 언어인데. 돼요. 좋습니다. 네. 네. 자, 하나하나 좀 저희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뼈가 있잖아요. 뼈. 예예. 이 뼈는 우리의 그 기둥이거든요. 네네. 저희 기둥이 문제가 되면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게 다 연결된 것 같은 네네. 생각이 드는데 예. 맞죠?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척추는 몸을 받치는 기둥이기도 하지만 몸을 구성하는 오장육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입니다. 그래서 척추를 통해서 혈관이나 신경, 자율신경계들이 다 분포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척추 건강이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흡연이라든지 음주, 또 오래 앉아 있는 거, 운동 습관,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가 바로 서면 인생이 바로 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척추 건강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네. 척추 건강이 좋으신 분들이 수명이 깁니다. 아, 네. 척추가 우선 예. 가장 중요하네요. 척추 건강이 좋아야지 네. 걸음걸이도 좋고 네. 또 보행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명 자체를 늘린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하세요. 아니, 진짜 수명 얘기가 네. 나는데 갑자기 긴장. 우리 애기도 어린데 이제 아. 막내가 중학교 올라가요. 좀 오래 살아야 돼요. 척추부터 건강하게. 자, 하나하나 빨리빨리 좀 네, 진행하시죠. 그럴까요? 뭐 허리 통증 그 비수술 치료법과 대상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예, 그 허리 오늘은 제가 외과 의사지만 네, 허리 네. 통증 대부분 잡을 수 있는 90 내지 95% 정도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이 신경유착 박리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그림이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검게 이렇게 신경이 쭉 내려가는데요. 네. 네. 이렇게 이런 카테터를 이용해서 신경 통로를 뚫어주는 네. 것이 유착 박리술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수술하지 않고도 꼬리뼈로 내시경이 직접 들어가서 네. 화면을 보면서 치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 통증 비수술 치료의 대상은 일반적인 어떤 허리 디스크 걸렸어 하는 그런 디스크도 있지만 요즘에 많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라든지 네. 또는 소위 자골신경통,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 특히 수술 많이 하시고 계속 아프신 분들이 이런 오늘 허리 통증 비수술 치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먼저 하나하나 좀 저희 치료법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유착 박리술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용어가 좀 어렵죠. 어려워요. 이 신경 근처에 신경끼리 늘러붙으면 다리가 저리고 지릿지릿하고 냉하고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네. 이 그림처럼 이 신경유착 박리술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시술 전에 신경이 늘러붙어 있으면 네. 이렇게 피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신경과 주변 조직, 즉 디스크나 인대가 껌딱지처럼 늘러붙어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거를 풀어주면서 염증을 씻어주고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그래서 신경이 부어 있는 것이 풀어지는 것이 네. 유착 박리한다라고 하는데요. 아. 쉽게 말해서 머리카락에 껌이 붙었는데 네. 그거를 적절하게 잘 매끈매끈한 어떤 처치를 통해서
발라낸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 유착 박리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즉 신경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시술 과정 네. 동영상 준비했거든요. 예, 예. 네, 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조금 이제 이런 특수한 기계나 장비가 필요하시고요. 환자랑 대화를 하면서 하는데요. 네. 꼬리뼈 부위에다가 국소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환자와 대화를 하고 이제 특수한 카테터, 즉 유착을 풀어주는 기계가 들어가는데요. 네. 저렇게 하얗게 생긴 관이 들어가서 신경 사이사이에 늘러붙어 있는 껌딱지처럼 지금 뭔가 이렇게 올라가죠. 예. 이게 하면서 저런 손의 조작을 통해서 신경 근처에 늘러붙어 있는 유착을 풀어주는데요. 평소 환자랑 대화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평소 증상이 생긴 것을 확인하면서 왼쪽이 아프면 왼쪽에 5번 신경이 타겟이다 그러면 그 신경을 위주로 신경을 풀어주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자랑 대화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화면이었지만. 네. 사실 환자는 좀 약간 무서울 수 있지만 그렇죠. 아예 마취를 하는 것보다 네. 환자가 깨어 있으면서 평소 증상을 확인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주치의가 직접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 주치의나 환자는 참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 시술하신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있죠.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먼저 디스크 환자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1세 여자분이시고 어머니신데요. 1년 전부터 이제 양쪽 엉치가 아프셨고 이 정도 MRI 찍어서 볼록 나왔으면 이제 보통은 한 1, 2개월 정도면 낫는데요. 네. 이분은 아무리 뭐 주사 맞고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물리치료하고 그래도 낫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외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절대로 수술할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술과 비수술 사이에 끼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시술 전에 보면 이렇게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냉하고 네. 파란색, 보라색이 있어서 피순환이 거의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데 네.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딱 유착 박리술에 좋은 환자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증과 유착을 제거했더니 엉덩이 쪽으로 다리 쪽으로 아주 네.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했죠. 네. 엉덩이나 바뀌었어요. 파란색이 많이 없어지고 네. 피순환이 잘 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거든요. 네. 자율신경계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증상이 호전이 되고 걸음걸이가 좋아지고 네. 했던 경우입니다. 네. 발이 나타났어요. 사진이 없었는데. 네. 네. 이게 네. 보통 발이 저리다 시리다 네. 하시거든요. 네. 가장 늦게 좋아지지만 네. 저렇게 발끝까지 피순환이 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또 사례 네. 하나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또 준비했죠? 예. 조금 더 고령의 어머니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78세 어머니 할머니신데요. 네. 이분은 15년 전에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다시 최근에 허리나 엉덩이 쪽에 통증이 재발하면서 MRI를 봤더니 이렇게 뾰족하게 칼로 찌르듯이 어우, 날카로워 디스크가 보여요. 네. 날카롭게 나와 있으면서 네. 뼈도 약간 찌그러져 있고 뼈 간격이 좁아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술 이후의 유착과 또 80세 정도 되셨으니까 워낙 피순환이 안 되는데 아예 차죠. 네. 다리가 아예 보라색, 파란색으로 아주 찬데요. 이런 경우에도 유착박리술을 통해서 사실 78세면 함부로 수술을 권할 수도 없는 나이고 그럼요. 네. 무섭죠. 또 MRI 소견상에서 네. 저 정도면 못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신경 유착 박리술을 2, 3회 정도 계속 스케줄을 가지고 했고요. 네. 네. 이렇게 엉치나 다리 쪽으로 피순환이 잘 되면서 이런 분들은 100%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적어도 한 7, 80% 호전되면서 걸음걸이가 자체가 좋아지고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꿀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색깔 따뜻해졌네요. 근데 제가 네. 직업인지라 뭐 의학 전문 기자고 MC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도 뭐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허리 뼈에 대한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수술하고 나서 왜 이렇게 내가 아프냐. 그 병원 진짜 돌아보기도 싫다. 수술을 내가 괜히 했다. 했는데 왜 아프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예.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는 네. 이게 뭐 수술 후 뭐 실패 증후군 뭐 이렇게까지 붙였는데 이제 신경외과 학회에서를 뺐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연구를 하니까 네. 이제 지금 해주실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유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 그런 분들이 네. 무지한 우리나라에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나라 저도 사실 척추 외과 의사거든요. 네. 그런데 80년도에서 90년도에 지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사실 척추 기술이 발달했지만 오명 아닌 오명이 대한민국은 척추공화국이다. 네. 무조건 수술한다입니다. 그래서 못을 받고 여러 마디를 장구간 고정을 하고 큰 수술을 했더니
한 몇 년은 괜찮지만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계속 다른 마디가 망가지는 거죠. 아. 그래서 고정을 하게 되면 위에나 아래 마디가 망가지게 되고 척추가 여러 마디다 보니까 특히 두세 마디 고정하면 환자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정말로 안 되는 경우에 시술이나 충분히 치료를 하고 나서 간단하게 고정만 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세네 마디를 고정하는 수술은 저도 한 2, 3년에 한 명 정도 하는 정도로 꼭 해야 되는 경우가 네. 따로 있고요. 한두 마디 정도는 가볍게 고정하는 것이 좋지만 수술 이후에 다른 인전 마디가 망가지지 않도록 네. 또 디스크를 제거한 다음에 뼈가 가라앉기 때문에 뼈가 가라앉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고 재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수술 후 증후군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척추공하고 하셨는데 과거에는요. 네. 정말 수술만 하셨어요. 수술하시고 네네, 막. 근데 수술 굉장히 크게 찢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또 비수술을 또 만드니까 또 한편에서는 그 비수술 뭐 효과 있네 없네 또 맞습니다. 또 얘기들을 하시고. 그게 밸런스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밸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꼭 하셔야 되는데도 안 해가지고 환자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환자를 100명을 정도를 보면 90명 정도는 비수술로 다 막을 수가 있고요. 네. 10분은 꼭 수술해야 되는데 그 10분을 수술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맞아요. 또 90명을 무조건 수술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밸런스를 찾으셔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척추는 그냥 찜질부터 큰 수술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센터나 병원에서 여러 자문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신중하고 맞습니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게 좀 중요해서 한마디 더 드리면은 기자 입장에서 보니까 10% 수술할 환자를 수술 안 했다고 그냥 비수술만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네. 또 수술 안 해도 되는데 또 수술하는 그 케이스만 가지고 또 얘기를 하자면 뭐 모든 게 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자 네. 입장에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그 네. 아주 명언이에요. 찜질방부터 수술까지 아주 다양한 복합적으로, 척추에는 예. 맞춤형 치료를 본인에 맞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오늘의 명언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신경 유착 박리술 저희 살펴본 거 치료 사례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65세 아버님이세요. 네. 그런데 이제 MRI 보면 뼈와 뼈 사이에 간격도 좁아져 있고 하얗게 뼈가 변성이 돼 있죠. 예. 볼록 이게 젖꼭지처럼 볼록 디스크가 나와서 이 정도면 좀만 나빠지면 수술까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만 마비가 없었고요. 네. 일단은 마비가 있으면 수술 쪽으로 갈 수 있지만 마비가 없는 게 중요하고 적외선 치열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한쪽 다리가 파랗게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했더니 회복이 빨리 되죠. 와, 즉 색깔이 정말. 디스크가 네. 많이 나왔지만 네.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현미경으로 가고 네. 마비가 없는 경우에는 시술로 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환자를 발끝까지 다 만지는 겁니다. 아. 마비의 체크는 MRI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시술을 통해서 좋아진 경우를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찜질방 얘기 나니까 저 찜질방 오후에 가서 주시고 싶네요. 보시면서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0266760114, 0266760114번과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전화 주시면 직접 선생님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네. 72인데요. 네. 예, 아버님. 병원에서는 협착증이 좀 심하고 디스크가 약간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물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리 치료를 우선 수술보다 물리 치료 우선 받아보자 해서 물리 치료를 받고 네. 나서는 좀 상태가 좀 좋아졌는데요. 예, 아버님. 이 경우에는 만약에 비수술을 하면은 어느 쪽이 해당되면 네네. 두 번째는 병원에서 이 걷는 것이 그래도 운동에 좀 예방에 조금 통증에 완화되고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네네. 사실은 이래 좀 걸어보면은 이 협착증 있는 사람들이 정세는 다 누구나 똑같지만은 그런 정세와 통증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걷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다면은 그래도 그걸 억지로 참고 더 그래야 되는지. 네네. 그래 걷는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의 그 통증에 있어도
그 통증을 참고 그래야 되면 몇 분 정도 하루에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게 내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버님. 예. 72세 어르신께서 예. 협착이 있는 상태인데 아직 뭐 심각한 마비나 이런 뭐 정말 극심한 통증이 아니시면 칼을 대서 수술하는 거 정도의 증상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예. 수술을 안 한다고 무조건 물리치료만 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치료만 하는 거고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안전한 약물이나 주사치료나 시술이 있는데요. 아버님이 시술에 해당될지 안 될지는 전화만 들어서는 모를 것 같고요. 제가 직접 진찰이나 MRI를 봐야지 처음부터 무조건 시술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치료를 한 다음에 안 되면 시술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 솔루션, 처음 해결 방법을 무조건 시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기본적인 좋은 신경 차단술이나 좋은 주사들이 있고 또는 좋은 물리치료들을 먼저 해보시고요. 예. 두 번째는 못 걸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m, 100m, 200m 보행이 안 되시는데 억지로 걸으라고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100m 걷다가 주저앉게 된다. 그러면 주저앉아서 쉬는 게 맞습니다. 통증이나 저림의 사인은 즉 주저앉고 싶은 거는 우리 스스로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인이에요. 네. 그걸 이기면서까지 자꾸만 신경이 목졸라져 있는데 자꾸만 걸으시는 거는 일단은 신경에는 안 좋습니다. 단 두 번째 양면이성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안 걸으면 근육량이 빠지게 되고 계속 나빠지는 거죠. 즉 근육량을 보존을 해야지 협착증의 악화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물에서 걸으십시오. 체중을 부력으로 띄우시면서 자꾸만 걸으시고 그러면 훨씬 더 이 공기 중에 걷는 것보다 걷는 거리가 늘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50m 걷다가 주저앉고 싶으면 그냥 주저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걸으시고 사인이 오면 또 앉아서 쉬었다가 즉 잘라서 걸으십시오. 한 방에 걸으시는 건지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보기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만보가 7 내지 8km거든요. 하루에 만보를 걷는 것들은 안 좋습니다. 한 5,000보, 즉 3km 정도를 여러 번 끊어가지고 걸었다 쉬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예. 아버님한테 이렇게 적용을 먼저 해보시고요. 예. 그래도 계속 아프시면 그때 이제 시술 고려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 건강하시기 3,000번씩 끊어서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 만보기를 좀 바꿔야 되겠네. 3,000번은 삐삐삐삐 해가지고 뭐 쉬세요. 예,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아침에 밥솥이 그래 이제 맛있는 밥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맛있는 밥을 뜸들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맛있는 밥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 멘트가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런 형태로 하면 되는 얘기죠. 예. 네. 그래서 그 좀 만 번을 걸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다 그냥 무리하게 몸을 안 좋은데 10,000번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 맞춤형으로 본인을 치료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다음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예. 자, 선생님 만나 뵙고 싶었죠? 예, 예.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다 해서 저희가 시간 좀 드릴게요. 네,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요, 예. 동네병원에 가서 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네네. 3번, 4번 뼈가 네네. 좁아졌대요. 예, 예. 그 좁아져가지고, 보통 때 어디가 아프냐면은, 네. 장단지가 그렇죠. 땡기고 아파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걸어가면은, 네. 응치가 아파가지고, 한 네. 300m 가면 쉬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예, 아버님. 아주 전형적인 협착증. 전형적인 협착증이시라고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신경 예. 통로가 좁아지는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예. 그 아버님, 장단지가 저리는 거는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세요. 그래서 예. 한 200m나 300m 걸으시면 자꾸만 주저앉고 싶은 사인이 있는 거는 협착증인데, 아까 뼈와 뼈 간격이 좁아져 있는 것도 협착이지만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것도 협착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 옛날에는 못을 박아서 뼈 사이의 간격을 넓히거나 그런 수술을 했는데요. 예. 요즘에는
그렇게 못을 박지 않고도 신경 통로 자체를 근본적으로 넓힐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예.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버님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예, 연세, 나이. 38년생이에요. 38년생이시면 어유 계산이 그러면 잘 빨리 안 되죠. 네, 샤워지가? 70, 정도? 7, 네. 80세, 70 몇 세 중반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아버님 그 수술보다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시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실 것 같고 걸음걸이가 아마 한 300m에서 한 1, 2km 정도까지는 걸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예. 몸 상태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 계속적으로 재활을 하시면 근력 예. 강화도 하시고 인대 강화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자, 고맙습니다. 100세까지 장수, 더 이상 더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네. 아버님이 장단지랑 엉치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허리가 딱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엉치나 장단지 아파서 네. 허리로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는 안 아프. 대개 협착증 환자들이 허리 통증 없이 다리가 땡기고 주저앉는 걸로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없는 협착증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일단은 협착증도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제가 요즘에 태어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양쪽 치아가 아파갖고 지금 네. 신경치료가 되어 다니고 있는데, 아. 그다음에 허리가 아플 때도 병원 가서 또 주사 한 번 맞으니까 또 옛날 같으면 다 그냥 참고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요. 이 뽑아야 되고, 아프면 아픈 대로 네. 살아야 되고, 네. 아이고, 그리고 농사일 해야 되고, 또 맞아요. 임진왜란남도 전쟁했어야 되고. 꼭 허리가 아니더라도 장단지, 엉치 이쪽으로 맞아요. 아프시거나 통증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026676-0114번입니다. 네. 자, 그 비교 예후가 좋은 신경유착 박내술 치료 사례 한번 저희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7세 여성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경이 내려오다가 디스크가 볼록 나와 있죠. 이 네. 화살 표시에. 그래서 이 적외선 치열 검사는 자율신경 검사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척추신경절 옆에 자율신경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피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끝까지 피순환이 안 되는데 시술하고 나서 이렇게 볼록 나왔던 거, 이거 보이시면 이렇게 볼록 나왔던 게 여기 많이 들어갔죠. 예,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네. 보통 이게 MRI 간격이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4, 5개월 만에 찍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자마자는 들어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흡수되는 걸 보면 이렇게나 많이 흡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 정도 되면 거의 완치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수술을 안 하고도 충분히 나을 수가 있는 거고 네. 대부분 다 확 흡수되지는 않지만 디스크 자체가 많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척추관 협착증 아까 또 전화 주신 분 생각이 나셨는데 척추관 협착증이 보통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저희 의심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그 방금 전화 주셨던 네. 어르신들처럼 허리가 안 아픈데도 자꾸만 이제 아까 걸음이 잘 안 되는 거죠.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는 것이 안 되시는 분들, 네. 다리가 저려서 주저앉아야 되는 분들, 주저앉으면 이렇게 편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이 볼펜이 이 신경 통로가 이렇게 볼펜을 이렇게 꽉 목줄르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점점 걷거나 오래 서면 점점 목이 조여 있는 증상이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허리는- 느낌 알아요. 예. 예. 그래서 다리가 쫙쫙 저리시게 되죠. 네. 아니, 얼마나 저는 찌릿찌릿할까요? 그 느낌이 아니라 겨울에 살이 찌니까 혁대를 똑같이 구멍에 끼워도 점점 조여오는 바로 그 느낌 압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면 계속 웃으세요. 그 느낌하니까 저도 알겠네요. 그렇죠. 네. 아, 그럼요. 근데 협착증이 네.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침묵의 살인자. 아. 확 아픈 게 아니고 점점 조금씩. 다리가 가늘어지고 저리고 이상하고 시리고 냉하고 아. 이런 증상으로 오게 됩니다. 빨리 치료해야겠어요. 그러겠네요. 네. 네. 자, 그래서 계속 또 사례를 좀 저희가 네. 더 살펴볼까요? 네, 예. 신경유착 박니술 치료 사례 계속 볼게요. 네. 이분은 이제 남성 아버님이신데 허벅지 통증, 수면 장애.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도 다리가 저리시다고 하세요. 아파서 잠을 못 자죠. 왜 저리냐면 네. 자율신경계가 좋지 않은 게 보행이 안 되고요. 네. 다 파랗죠. 종아리가 파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도 수술할 정도 아니고요. 시술을 유착 박리를 했더니 이렇게 왼쪽 허벅지 통증이 완화되면서 상당히 이제 통증이 좋아지고 네. 숙면을 취하실 수가 있죠. 더 저린 게 없어졌다. 네. 주무시다가 저리지 않으니까 너무 살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하시고 걷고 예. 목욕하시고 네. 이걸 계속 반복하시니까 상당히 좋아졌던 경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다른 케이스도 있죠? 네.
예, 이분은 또 굉장히 심한 분이세요. 이분은 65세신데요. 10년간 이제 허리 통증이 있지만 현재는 10m를 아예 못 걸으세요. 그러니까 스탠딩, 서 있지를 못하는 게 이 신경, 이게 하얀 게 신경 검사거든요. 신경 MRI가 내려오다 뚝 끊어져 보이죠. 네. 예. 요 정도 되면 수술이 임박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제가 이분도 수술을 좀 권했는데 선생님 시술 먼저 하고 좀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시술을 했는데요. 이 시술 전에 보면 이렇게 다리가 피순환이 안 됐어요. 완전히 네. 신경이 막혀가지고요. 네. 네. 이런 경우에도 완전히 그러니까 제 예상보다도 저 역시 수술까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유착방내술이 좋은 경우는 이렇게까지도 좋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 다시 실패해서 파랗게 되고 반복이 돼서 도저히 재발하면 뭐 이분은 수술해야 되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칼을 대고 수술을 하기에는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가족들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시술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026676-0114, 0266-0114. 본인이 그러시거나 또는 아버님, 어머님, 네, 주변의 가족들, 친천, 네. 가족, 뭐 애인 좋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 이런 상태가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 진료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어르신분들이 그 노화 현상으로 뭐 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아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엔 나이와 상관없이 뭐 뼈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서 정말. 비수술적인 치료가 국소마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아까 수술 비수술 얘기가 좀 나왔는데. 예. 왜 그러냐면 수술을 하게 되면 절개를 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기는데 이거는 절개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마취가 간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안 한다는 장점, 절개를 안 한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통증이 덜하죠. 네. 꼬매고 다시 닫고 하는 시간이 안 생기니까 시술도 짧고 회복이 빠르지만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고 고령이나 당뇨, 그러니까 즉 합병증, 전신 마취나 절개 합병증, 상처 소독의 합병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만성 질환자한테도 아주 시술이 좋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특수한 장비나 숙련된 경험자한테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야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비수술 치료를 쭉 보니까 참 특징도 많고 좋은 점이 있는데 사실 이 비수술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경우가 좀 그런가요? 비수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네. 마미 증후군, 즉 대소변이 망가지는 급성 마비, 네. 발가락 발목에 힘이 떨어지는 경우, 즉 디스크가 터졌는데 마비가 없으면 시술로 가지만 마비가 있으면 수술로 가기 때문에 네. 급성 마비인 경우, 그리고 이런 시술을 도저히 여러 달 했는데 1, 2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수술을 가셔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대소변 네. 장애나 마비가 있을 때는 꼭 수술을 받아야 된다. 네. 이제 그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수술 받아야 하는 환자의 대상이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정도면 네. 진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척추질환 저희 치료 단계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 사실 보존적인 치료나 진통제 물리치료 안정을 하시면 좋지만 네. 수술하는 경우도 한 10%, 5% 미만 정도시고요. 대부분은 95% 정도는 이런 오늘 소개해드렸던 네. 내시경 치료라든지 유착방내술로 됩니다. 네. 네. 자, 내시경 치료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볼까요? 한 번에 쭉 다 살펴볼까요? 예. 그다음 뒤에 전화 계속 받죠?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내시경은 직접 장이나 위 내시경처럼 제가 손으로 들고 있는 이 3mm 정도가 확대했을 때 내시경과 네. 레이저가 있는데요. 네. 예, 훤하게 보면서 하는데 저 손이 선생님 손이었군요. 궁금했어요. 시술 전에 이렇게 양쪽에 하얗게 신경이 있어서 디스크가 터져 나왔는데 네. 이거를 레이저를 보면서 디스크가 지지는 것을 저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뻥 뚫려 보이죠. 아. 즉 이거를 제가 나중에 동영상도 보여드릴 텐데요. 저 붉은 부분이 다 예, 사라진 이게 거죠? 살색으로 네. 보이는 이 붉은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인데 네. 신경 겨드랑이로 저 화면 안쪽으로 이제 쭉 밀려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수술적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사례 보고 네. 내시경 레이저 쏘는 장면까지 쫙 보자고요. 네. 궁금합니다. 네. 이 70세 어르신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 잘 보시면 디스크가 터져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네. 콩알이 여기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정말 무조건 현미경 수술했어요. 네. 그런데 너무 극심한 통증으로 오셨고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가 급성으로 터져서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치료했는데요. 여기 단면도로 보시면 여기 콩알처럼 보이시죠? 이게 네. 요거를 내시경으로 아까 그 화면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를 쏘게 되면 금방 쪼그라듭니다. 아.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보였는데
후에는 이렇게 없어졌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 콩알이 내시경 이후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만성 디스크는 딱딱하니까 금방 안 쪼그라들지만 말랑말랑한 새로 금방 터진 디스크, 급성으로 너무 아프게 하는 디스크들은 이렇게 금방 레이저 시술로 레졸루션, 녹아 없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예. 네. 그리고 자, 한 번 더 네,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또 볼게요. 이분은 53세 남자분이시고 마찬가지로 옛날에 디스크 수술해서 신경이 다 늘러붙어 있는 이 신경이 여기 막 지저분하게 꼬여 있는 경우가 있고 네. 디스크가 나와서 또 최근에 재발해서 이제 재수술을 받으러 재수술. 오셨다가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요. 예. 이런 경우도 내시경을 보고 이 유착을 다 풀어줬더니 이렇게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신경이 늘러붙어 있으면서 수술을 했을 때 또 재수술을 들어가게 되면 뼈를 네. 많이 잘라야 되고 못을 박아야 되기 예. 때문에 내시경 치료로 수술하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 시술 사례, 실제 시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동영상 저희, 보도록 과정 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그리고 전화 나중에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선생님께서 환자는 엎드려 있고 꼬리뼈 근처만 국소 마취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내시경이 저렇게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레이저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저 꼬리뼈 안쪽으로 이제 내시경 하듯이 쭉 들어가게 되는데요. 내시경하러 들어가면서 환자랑 대화를 합니다. 평소에 왼쪽 다리 아픈 증상이 생기십니까, 어머님? 하면서 저희 보이는 화면처럼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유착을 박리하면서 올라가게 되고요. 환자는 깨어 있지만 평소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되겠죠. 저것이 내시경 화면 장면이고 저는 손의 조작과 환자와의 대화, 또 레이저를 통해서 지금 초록색 등으로 보이는 것이 레이저예요. 네. 네. 저것이 저 바닥 잘 보세요. 아까 그 화면인데요. 저걸 레이저가 들어가 있고 저 디스크 안쪽으로 들어가 점점점 화면 안쪽으로 쪼그라지는 것이 보일 예, 겁니다. 그러네요. 네, 네. 이 기포가 발생하면서 저 점점 저 화면 안쪽으로 양쪽에 하얗게 보이는 건 신경이고요. 예. 화면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게 기포가 생기면서 점점 쪼그라들죠. 네. 예, 저런 것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고 환자가 이제 하면서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런 내시경 치료를 사례를 보여드리고 완전히 뻥 뚫렸죠.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터진 디스크 아까 그 할머니 사례인데요. 네. 저렇게 급성으로 터져 있는 경우에 내시경을 보게 되면 절개하지 않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치료 사례 얼른 네, 설명 이렇게 듣고요. 치료하신 사례 네. 볼까요? 전화 받겠습니다. 85세 어르신이고 이 정도 MRI는 누구나 외과 의사면 수술로 해결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네. 그런데 85세세요. 혈압, 당뇨, 심근경색 5분 이상 보행이 안 됩니다. 이분 전체 다 가족들 모아서 수술을 얘기했더니 수술 안 하시고 내시경으로 갔어요. 네. 내시경을 갔는데 100% 좋아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파란색이 그나마 많이 풀렸어요. 엄청 좋아지셨어요. 이제 걷는 게 지장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한 40분 걸으세요. 와.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5분 보행이 안 됐던 할아버지를 물론 완치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보행이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좋아져서 결국 수술하지 않고 잘 일상생활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저 어르신은 85세인데 걸으실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행복해요. 생명을 더 연장하실 수 있다는 네.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 연세는 그래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치해서야 돼요. 그러네요. 네. 효도하시는 게 효도 자식들. 예. 네. 자, 0266710114번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허리요. 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렇게 한쪽이 층이 났어요. 네네. 아, 네. 그래서 이제 맨날 요새 다리가 땡기고 아프고 네. 그래요. 잠도 못 자고. 그렇죠. 주무실 때도 다리가 저리시죠? 예. 어머니 MRI는 아직 안 찍어보셨어요? MRI 찍었어요. MRI 상에서 신경이 많이 눌린다고 하시던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막 이게 뼈가 이렇게 층이 났어요. 뼈가 이렇게 어긋나서 삐져나왔다고 네. 얘기 들으셨어요? 예, 예. 예, 그거는 어머님 전방전이증이라는 건데요. 예. 여기에 신경이 있는데 뼈가 이렇게 어긋나 버리면 신경이 끼게 돼서 협착증과 디스크가 동시에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뼈가 어긋나 있는 환자 중에서도 시술에 해당되는 분이 있고 만약에 뼈가 어긋났는데 마비가 심하면 꼭 수술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 47년생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곧 70 되셨군요, 어르신께서.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운동 능력도 있고 재활할 수 있는 연세시기 때문에요. 오늘 설명드렸듯이 신경 통로를 열어주는 시술을 먼저 하고 뼈를 맞힐 수는 없습니다. 뼈가 튕겨져 나온 거는 시술로 맞힐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뼈가 네. 튕겨져 나온 거는 사실 원래는 못을 박아서 딱 교정을 네. 해야 돼요. 그런데 네. 굳이 교정을 안 하고도 시술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외부 물리치료나 도수 교정 치료를 통해서 골격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요. 선생님과 네. 상의하셔서 먼저 우선적으로는 시술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하기 도수 교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얼른 quizz하세요. 자, 마지막 네.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그 전화를 못 하신 분들은 선생님께서 밖에서 전화 받아 주실 거면 전화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 저는요, 네. 저기 사진 찍으니까 전방전이증이라고 그래요. 네네, 어머님. 근데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 그냥 항상 통증이 있거든요. 다리도 땡기세요? 다리는 안 땡기는데 척추, 등허리, 네네. 거기 항상 통증이 있어요, 밤낮으로. 예. 어머님, 전방전이증이 있는데, 예, 물론 예. 환자 봐야 돼서 신중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전방전이가 있는데 다리가 안 저리시죠? 예, 그러면 전방전이증이라고 수술하시는 마세요. 하더라고요. 예? 전방전이가 있는데, 예, 다리 통증이 심하지 않으시면요, 예. 수술할 단계가 아닌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전방전이증이 아무리 심해도 예. 다리가 저림이 없고 걸음걸이가 괜찮으시면요, 수술을 하시지 마시고요. 좀 많이 걸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 통증은 있는 거는 알겠는데요. 전방전이증은 언제 수술하냐면은 다리에 마비가 왔을 때, 다리가 너무 저려서 못 걸을 때, 다리 증상이 중요하시고요. 허리가 아프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술이나 인대 강화 치료나 여러 가지 신경 치료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직 못을 박는 전방전이증은 결국 수술하게 되면 못을 박아야 되거든요. 나사못을. 그게 고정 수술을 하지 마시고요. 예. 혹시나 나중에 다리가 아프시면 할 수 있지만 전방전이증이 있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신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드리는 시술이나 인대 강화나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 예, 하여튼 반가운 전방전이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과서적으로 수술을 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다리나 이런 데가 저리지 않고 허리만 아프면 허리의 통증만 정리를 비술적으로 하면 뭐 양쪽 다 문제가 없어요. 그냥 평생을 사셔도 네. 문제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바로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어요? 예, 어머님 통증 가라앉힐 수 있고요. 예. 전방전이증에 아직 수술까지는 할 단계는 아니신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근육 강화할 수 있는 근육 강화 기간은 필요합니다. 시간이.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방송 저희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저 방송 끝나고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 선생님 네. 서둘러 좀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까지 척추전문 이동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